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에 걸렸을 때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 좋은 걸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좋다는 거를 막 사서 보내주고 이러셨는데, 그 중에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이상한 즙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별로 먹진 않았고, 병원에서 이제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일단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뭘 먹으면 더 좋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책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암을 음식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런 음식이 있었다면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그것만 먹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기적의 음식은 없다는 걸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치료 받을 때 면역력이 약해지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해서 잘 먹으라고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의 음식은 없지만 어떤 재료 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교육 있으면 가서 병원에서 교육도 듣고 책도 보고 하면서 알아보니 암 종양 억제에 효과적이다, 암 예방에 좋다, 이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좀 많이 먹으려고 했고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찾아보고 해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 면역 체계의 중요한 요소라서 식품으로 보충을 꼭 해야 돼요. 저도 치료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암 환자들은 항암하면서 세포들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단백질 섭취를 꼭 챙겨야 되는데, 그럼 단백질 섭취 양은 얼마큼 해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 나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양은 계란 크기 1개 기준으로 6개가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고기, 생선 이런 거를 다 먹어서 보충을 할 때 계란 하나 크기 기준으로 6개만큼의 양을 먹으면 그날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을 다 섭취했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메뉴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단백질 섭취를 위한 메뉴 추천입니다. 일단 고기, 생선, 계란, 콩두부, 해산물, 유제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뉴 추천을 딱 보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계란 6개 양만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챙겨 먹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어려우시면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폰에 저장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었으니까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 고기를 보면은 일단 샤브샤브는 야채랑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먹었고, 소고기는 이제 맛있으면 무국 끓였을 때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무 제철일 때 소고기 묵국도 많이 먹었고, 장조림은 사실 밑반찬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거긴 해서 장조림도 많이 쟁여놓고 먹었고, 보쌈, 수육 이런 것도 먹었고, 입맛 없을 때 사실 제육볶음은 진짜 우리나라 짱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 요거는 옆에 있는 그 두부콩에도 있지만 순두부랑 제육볶음 먹으면 맛있어서 저는 같이 먹었고, 입맛이 없고 매콤한 거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육개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갈치구이 가끔 먹었고요. 고등어 통조림에 있는 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산 생고등어로 김치 넣어서 김치찜 해서도 많이 먹었고, 역시 입맛 없을 때 북엇국, 그냥 칼칼하지 않고 개운하게 끓이면 진짜 맛있잖아요. 계란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큰한 거를
예전에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큰한 거 많이 땡길 때는 아까 그런 뭐 육개장도 먹었지만 해물탕, 해물찜 같은 거 해 먹었고, 만약에 이거를 집에서 해 먹기가 좀 그러면 밀키트도 잘 나와 있으니까 밀키트 사서 그거 집에서 해서 먹기도 했고, 가끔은 이제 시켜 먹기도 했는데 대신 시켜 먹으면 양념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양념 약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은 밑반찬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자주 먹었고요. 유제품으로는 우유도 많이 먹었지만 사실 그릭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이틀에 한 번꼴은 그릭 요거트를 먹을 수 있도록 챙겨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저희 집 꼬맹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매끼 계란을 먹거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계란 말이를 잘 먹었고, 식당에 가서 고기 같은 거 먹거나 아무튼 외식을 하게 될 경우 계란찜을 그때 자주 먹었던 것 같고, 아까 그 장조림만 먹기에는 좀 텁텁하고 아쉽다면 메추리알 장조림이랑 섞어가면서 같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입맛이 없을 때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야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계란을 삶아서 그 삶은 계란을 잘라서 또는 훈제란을 잘라가지고 계란 샐러드로도 많이 먹었고요. 콩이 좋다고 해서 콩자반, 두부조림 같은 것도 먹었고, 그 국수 먹을 때, 입맛 없을 때 국수 많이 먹었는데 그럴 때 콩국수를 많이 먹은 편이었고, 아까 얘기한 제육볶음이랑 순두부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인데 병원에서 나눠준 자료에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식품 구성 자전거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식단 조절도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폰에 저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저희 잘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메뉴를 뭐 먹을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데, 아까 알려드렸던 단백질 섭취 메뉴 추천과 요거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씩 먹다 보면은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걱정, 고민 안 해도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이 식단 관리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맨날 먹는 밥이고 그때 어떤 걸 먹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하게 되면은 메뉴 고민 없이 계속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암 환자뿐 아니라 그 암 환자 가족이 있는 가족들하고 먹기에도 좋은 메뉴들이니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이런 자료 한번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건강한 밥상, 건강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많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같이 화이팅 해보아요. 감사합니다.